태호가 벌떡 일어나며 최미정을 향해 걸어갔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차림새가 어떻고 격이 어떻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태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시골 할머니 한 분이 대기업 만찬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상무 승진을 기념하는 날, 그것도 박도연 회장이 직접 주최하는 귀빈 만찬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 김순애를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2세가 된 지금까지 태호는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린 적이 많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만큼은 어머니께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태호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자 순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순애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단정했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가방마저도 몇 년 전 태호가 어버이날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이런 자리에 가도 되는 거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68세의 그녀에게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만찬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거든요.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보낸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들이 상무가 된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태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학비를 마련해 주던 어머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품팔이를 나가면서도 항상 자신의 공부를 챙겨주던 그 따뜻한 손길들 말이에요. 순애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평생 화장이라고는 선크림 정도만 발라본 그녀에게 오늘의 화장은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거든요. 태호야, 정말 이 옷이 괜찮을까? 너무 촌스럽지 않니? 순애가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보며 불안해했어요. 태호가 백화점에서 골라준 옷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태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을 벗어나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빛나는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호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정말 엄마가 자랑스럽구나. 이런 큰 회사에서 상무까지 되다니. 순애의 작은 중얼거림에 태호는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실함과 끈기 덕분이에요. 태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중학교 때 교복 사줄 돈이 없어서 밤새 삭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고등학교 때 참고서 사달라고 하니까 논 한 떼기를 팔아서 사주던 어머니, 대학 등록금 때문에 속까지 팔았던 어머니, 호텔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호화로운 서비스에 당황했지만 태호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어머, 정말 대단하다. 호텔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꽃꽂이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에 순애는 압도당했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니는 귀빈이세요. 태호는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붙들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이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색한 화장과 어색한 옷차림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것도 잘 모르는데. 어머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개의 테이블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와 고급스러운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는데 모두들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에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광경에 잠시 숨이 막혔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그런 화려한 모습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김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박도연 회장이 직접 나와 태호를 맞이했어요. 60세의 박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애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오셨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김상무는 저희 회사의 보물 같은 인재거든요. 순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태호가 회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귀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대 가까운 곳에 마련된 특별한 테이블이었어요. 순애는 그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색하고 떨렸거든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작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시선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연회장 곳곳에서 작은 수군거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들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분이 김상무 어머니래요. 세 번째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계열사 전무로 재직 중인 권영숙이었어요. 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저런 차림으로 이런 자리에. 권영숙의 말에 함께 앉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의 검은 정장이 나름 단정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동대문에서 사입은 기성복 정도로만 보였거든요.
더군다나 순애가 들고 있는 작은 핸드백과 편안한 구두는 이 자리의 화려함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김상무가 능력은 있다지만 역시 집안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인이나 가족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나름의 서열과 격식이 있었거든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교계에서 활동하며 자녀들은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상무가 시골 출신이라던데 농사꾼 아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그래도 한계는 있는 법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품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대화들이 순애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직접적으로 자신을 욕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순애는 물잔을 들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자신과 같은 또래 여성들이 몇 명 보였는데 모두들 우아한 드레스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에서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어요. 파리에서 온 새 컬렉션 보셨어요?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하버드에서 MBA 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을 한대요. 저희는 이번 주말에 제주도 별장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요트 타러 가는 거죠. 이런 대화들은 순애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없었어요. 파리니 하버드니 요트니 하는 말들이 모두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순애는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애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위축되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할머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태호야.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웨이터가 전체 요리를 가져왔어요. 작은 접시에 예술 작품처럼 담긴 음식이었는데 순애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크를 들어먹기 시작했지만 순애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드시면 돼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지만 순애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으로만 식사해온 그녀에게 포크와 나이프는 너무 어색한 도구였거든요. 김상무님, 어머님께서 참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성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남편을 살짝 팔꿈치로 찌르며 눈짓을 보냈어요. 굳이 저런 집안 사람들과 가까워질 필요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태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 부인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로서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순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거친 손을 보니 주변 부인들의 하얀 손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저런 분들이 귀빈석에 앉으시다니. 요즘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순애의 귀에 들렸어요. 직접 자신을 지목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임원 부인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최미정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50세의 최미정은 남편이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서울 사교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최미정은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해도 일반인들 월급 몇 년치는 좋게 될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핸드백은 에르메스 버킨백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까르띠에였어요. 어머, 오늘 참석자가 참 다양하네요. 최미정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순애를 향해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최미정은 평소에도 출신이나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유명했거든요. 최 여사님, 오늘 정말 우아하시네요. 그 목걸이 정말 멋져요. 주변 부인들이 최미정에게 아첨하듯 인사했어요. 최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채질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사준 건데 티파니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거예요. 최미정의 자랑에 주변 부인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런 화려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순애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고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가끔씩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순애의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참, 요즘 신참 임원들 참 많이 뽑더라고요. 실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누군가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태호를 지목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참, 그것도 시골 출신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순애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자리가 자신에게는 너무 버겁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찬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박도연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순애의 귀에는 주변의 수군거림만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더욱 꽉 쥐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어요. 만찬의 전체 요리가 끝나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미묘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의 축사도 끝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순애 주변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했어요. 순애는 앞서 나온 전체 요리를 겨우 몇 입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포크 사용법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작은 물잔을 들어 물을 조금씩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괜찮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때 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이리저리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인들과 일일이 건배를 나누며 사교계의 중심 인물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들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박 여사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브로치 어디서 구하셨어요? 최 여사님이야말로 그 목걸이 정말 멋져요.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네요. 최미정 주변에는 항상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녀는 그런 찬사들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회장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마친 최미정의 시선이 순애에게 머물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미정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에 미묘한 웃음을 띄었어요. 그 웃음에는 분명한 조롱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부인들도 최미정의 시선을 따라 순애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참, 오늘 참석자 구성이 참 이색적이네요. 최미정이 자신의 테이블에 돌아와 앉으며 은근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부인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최미정의 말에 주변 부인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순애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그 시선들을 감지하고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손에 든 물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 김 상무님 어머님이시라던데. 참 소박하시네요. 권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주변에 들릴 만큼의 크기였어요. 최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시골에서 오셨다던가요? 그래서 그런 차림이시구나. 이해는 되지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최미정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몸짓 하나하나에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쪽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어요. 직접적으로 자신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신참 임원들 정말 많이 뽑더라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이제는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도연 회장도 어색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미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애 쪽으로 걸어왔어요. 연회장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최미정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어머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할지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최미정이 순애 바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도끼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품격 있는 자리에는 그에 맞는 차림이 있는 법인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최미정의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멈춰졌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어디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드님이 아무리 승진하셨다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시죠? 그래서 모르실 만도 해요. 최미정은 계속해서 순애를 깎아내렸어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투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모욕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보다는 좀 더 편안한 곳이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최미정의 말에 몇몇 부인들이 키득거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순애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오실 때 미리 준비를 좀 하시고 아니면 아예 안 오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최미정의 마지막 말에 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요즘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미정의 독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주변 부인들 중 몇몇은 최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런 사교계의 서열 다툼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거든요. 순애는 작은 핸드백을 꽉 쥐며 벌떡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박도연 회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초청한 손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최미정의 남편이 전무라는 점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서 순애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최미정의 공개적인 모욕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최미정의 모욕이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잠깐만요. 태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최미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호는 이미 최미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최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김상무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태호가 최미정의 말을 자르며 외쳤어요. 연회장의 모든 대화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웨이터들까지도 서빙을 중단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만 하신 분이에요. 태호는 순애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겪어온 모든 고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농사 짓고 저녁에는 품팔이 나가시면서도 제 학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 갈 때 어머니는 논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취업하고 회사 다닐 때도 늘 뒤에서 응원해 주셨고 승진할 때마다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차림새가 어떻고 격이 어떻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태호는 최미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최미정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태호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뭡니까?
명품 옷을 안 입어서요? 비싼 보석을 안 차서요? 그런 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회장 곳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박도연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태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공개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김상무님, 그만하세요. 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으시고 항상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 분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절규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돈이 많고 없고 옷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 왔는데 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계세요. 하지만 진정한 품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 어머니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태호의 말에 연회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태호의 진정성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최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오히려 역공을 당한 셈이었거든요. 주변 부인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태호는 마지막으로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당당하세요. 어머니는 이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니까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이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어요. 태호의 용기 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미정을 비롯한 몇몇 부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연회장 입구 쪽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최미정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분이 이정훈 중장님 아니세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 그 유명한 분 맞네요.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55세의 이정훈이 정갈한 군복 차림으로 연회장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세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단순한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방 전문가로 활동해왔고 평화를 지키는 리더십이라는 베스트셀러까지 낸 유명 인사였어요. 특히 북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각종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분 책도 읽어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그분 강연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분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정훈에게 쏠리면서
방금 전까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잠시 잊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최미정의 모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이정훈은 오늘 만찬의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도연의 회사가 국방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이정훈을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오늘 만찬에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거든요. 중장님, 연설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벌써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급히 이정훈을 맞으러 나갔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정훈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도착해서 분위기 좀 파악하려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정훈은 연회장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태호가 여전히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고 최미정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빈석에 앉은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박도연 회장이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이정훈은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교계의 서열 다툼을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더군다나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기 계신 분이 이정훈이 순애를 가리키며 말을 멈췄어요. 3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인상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비록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정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했고 특히 순애 주변의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태호의 분노한 표정을 보니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 혹시 김순애 여사님 아니신가요? 이정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이렇게 유명한 중장이라는 사실은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이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찾아다녔던 은인이 바로 여기 있다니. 그는 천천히 순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그 할머니를 유명한 중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다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정훈이 갑자기 연회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현역 육군 중장 이정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방송과 저술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훈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도 많았고 텔레비전에서 그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오늘 제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을 여기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이 순애를 가리켰어요. 순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생명의 은인 김순애 여사님입니다. 이정훈의 말에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이정훈 중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미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30여 년 전
저는 신임 소위였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야간 훈련 중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아찔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던 저를 발견하신 분이 바로 김순애 여사님이었습니다. 순애의 눈에도 서서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발견한 그 젊은 군인. 설마 그 사람이 이 유명한 중장님이었다니. 여사님은 저를 업고 몇 킬로미터나 되는 산길을 혼자서 내려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손수레로 옮기시고 직접 군 병원까지 따라와서 제가 깨어날 때까지 간병해 주셨습니다. 태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에게 이런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30분만 늦었어도 제가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순애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정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최미정을 비롯한 부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제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 제가 쓴 책도, 방송 활동도 이 모든 것이 김순애 여사님 덕분입니다. 이정훈이 순애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중장이, 그것도 유명 인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평생 찾아뵙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순애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순애에게 고개를 숙인 후 연회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유명한 중장이 한 시골 할머니에게 이렇게 깊은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미정을 비롯한 부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30여 년 전 그 젊은 소위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젊은 군인의 눈빛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젊은 군인이 정말 중장님이세요?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정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30년간 품어온 감사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풋내기 소위였어요. 꿈도 희망도 많았던 24살 청년이었죠. 이정훈이 회상하듯 말을 시작하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최미정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거든요. 1992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박도연 회장도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산간 지역에서 야간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적진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비가 와서 바위가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어요.
암벽을 타고 내려가던 중에 제가 방심한 틈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15m 정도 되는 절벽에서 굴러떨어졌어요. 태호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해서 몸을 떨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큰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왼쪽 다리와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계속 흐려졌다는 거였어요. 이정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도 그때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군인의 창백한 얼굴과 축축한 군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추위와 고통, 그리고 출혈로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었거든요. 연회장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정훈의 절절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 5시쯤이었나. 산에 약초 캐러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애에게도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웬 젊은 사람이 바위 밑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온몸이 피투성이에.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여사님이 저를 발견하고 바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찢어진 옷으로 지혈을 하시고 나뭇가지로 부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그런 건 좀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소나 말이 다치면 직접 치료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순애의 소박한 대답에 연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시 제 몸무게가 70kg 정도였는데 여사님은 50kg도 안 되는 작은 체구였어요. 연회장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체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업고 산을 내려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도 젊었으니까. 지금은 못하겠지만 순애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연회장의 사람들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장정을 업고 산을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3km가 넘는 산길을 혼자서 중간에 여러 번 쉬시긴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생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무거워서 여사님이 넘어지실 뻔했어요. 그때 제가 저를 두고 가세요. 119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정훈이 순애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순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하셨죠. 이정훈의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감동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애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손수레를 가져오게 하시고 직접 저를 인근 군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자신만을 위해 희생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3일 동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희 부대에서 찾아올 때까지 말이에요. 간병비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 같은 것을 끓여서 먹여주셨어요. 이정훈이 순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얼굴이 여사님 얼굴이었어요. 괜찮냐, 괜찮냐 하면서 걱정해 주시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정훈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로 고마워하지 마라고 하셨죠. 순애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그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김순애 여사님 같은 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정훈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를 향한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박도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진정한 품격을 가진 분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박 회장이 연회장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평소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귀빈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어요. 회장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귀빈은 재산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여사님,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사님이십니다. 박 회장이 웨이터에게 손짓했어요. 웨이터가 급히 샴페인 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잔을 들었어요. 최미정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순애 여사님께 건배. 박 회장의 외침에 연회장 전체가 건배를 외쳤어요. 순애는 당황스러워하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이때 이정훈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애 여사님을 우리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이정훈의 제안에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시골 할머니를 대기업의 명예 고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회사에는 기술과 자본은 풍부하지만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박도연 회장의 눈이 빛났어요. 이정훈의 제안이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회사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대기업의 명예 고문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야말로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에요. 평생 올바르게 사신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박도연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 저희 회사에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꼭 승낙해 주세요. 연회장 곳곳에서 박수와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순애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미정이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창피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최미정의 외침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명예 고문이라니.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 이정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미정을 불렀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 여사님이 김순애 여사님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최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께 그런 모욕을 가하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이정훈의 말에 최미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 부인들도 모두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 여사님,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회장의 말에 최미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남편의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장의 경고성 발언에 최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몇몇 부인들도 어색하게 자리를 떴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어요. 최미정이라는 불협화음이 사라지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사님, 그럼 명예 고문직을 맡아주시겠어요? 박 회장이 다시 순애에게 물었어요. 순애는 태호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께 정말 잘 어울리는 자리예요. 태호의 격려에 순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회장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30년 만에 은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은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되었네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시선들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가운데 순애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에 움츠러들어 있던 자신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태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순애가 아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정훈이 두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마음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셨네요. 이정훈의 말에 순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태호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그 착함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요? 이정훈의 말에 연회장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였거든요. 박도연 회장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만찬의 마지막 순서로 김순애 명예 고문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어머니, 그냥 평소 생각하시던 대로 말씀하세요. 태호가 어머니를 격려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애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말을 잘 못해요. 순애의 소박한 시작에 사람들이 미소 지었어요. 그 진솔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순애의 고백에 몇몇 사람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처음에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고 이정훈 중장님이 옛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의 진심 어린 말에 연회장 곳곳에서 감동의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면서 별다른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순애가 이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박수를 쳤어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순애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명예 고문이라는 큰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가 깊게 고개를 숙이자 연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박도연 회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사님,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회사가 더욱 따뜻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김순애 여사님 만세. 그 외침에 연회장 전체가 만세, 만세를 외쳤어요. 순애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자신만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니까요. 태호의 말에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태호야. 엄마도 이제 알겠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순애의 말에 태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모자의 따뜻한 포옹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정훈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것도 고맙지만 오늘 제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해요. 이정훈이 깊게 고개를 숙이자 순애는 당황하며 그를 일으켰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요. 박도연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마지막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진정한 귀빈 김순애 명예 고문님께 다시 한번 건배. 건배. 연회장 전체가 하나 되어 외쳤어요.
순애는 작은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건배에 참여했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순애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호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충분하다.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연회장에는 따뜻한 감동이 가득했어요. 이정훈의 군복에 빛나는 세 개의 별 만찬장을 가득 채운 뜨거운 박수,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 하늘 아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밤이었어요.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였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애 할머니처럼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